때. 오늘은 처음부터 다시 복습하는 걸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요. 알겠죠? 첫 번째,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는 거에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동거리는 그냥 경로의 합이라고 했고,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안 들어있냐면 방향이라는 게 안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나요? 그러면 변이에는 뭐가 들어있죠? 변이에는 방향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점과 끝점을 이은 직선의 거리와 방향. 그러니까 변이라는 놈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요거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뭐가 되죠?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되죠.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 속도를 다시 시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속도의 변화량을, 그렇죠, 가속도가 되죠. 가속도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거 나중에 우리 방학 때 다 배웠으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여기다가 각각 질량을 곱한 물리량이 있었어요. 그죠? 속도에다 질량을 곱한 거, 가속도에다 질량을 곱한 물리량이 있었어요. 어떤 물리량이에요? 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물리량은 운동량이에요. 그죠? 운동량. 됐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건데요.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물리량은 뭐예요? 힘이죠, 힘. 되셨나요? 오케이. 거기다가 다시 시간을 곱하면 뭐가 되죠? 네, 충격량이 됩니다. 충격량. 그쵸? 충격량이 되고, 얘네들 다 벡터예요. 그 다음에, 운동량은 충격량과 같지는 않아요. 그죠? 운동량은 충격량과 같지는 않아요. 그럼 뭐가 충격량과 같죠?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요게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공부하는 거의 모든 정의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이고, 그 속도를 또다시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이고, 거기다가 각각 질량을 곱한 거, 운동량과 힘이라는 물리량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힘에다가 시간 곱한 물리량을 배운 다음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 배워요. 기억나요? 오케이. 두 번째로 복습하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시간과 그 다음에 변이와의 그래프, 시간과 속도와의 그래프, 시간과 가속도와의 그래프. 예를 들어 가속도가 9.8m/s 제곱으로 계속 일정한 운동, 이런 거 배웠죠. 그쵸? 가속도가 9.8m/s 제곱으로 계속 일정한 운동이 뭘까요? 자유낙하. 그죠? 자유낙하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 t 동안 9.8m/s 제곱으로 계속 내려온다 이거지. 그러면 이때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뭘 의미하는지를 배웠어요. 그죠? 자, 가속도와 시간과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뭘까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델타 V예요. 다시. 뭐냐면 델타 V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델타 V라는 거 무슨 뜻이죠? 델타 V,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속도와 시간과의 그래프의 그래프 아래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운동은 제가 뭘 표현한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이죠.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그쵸?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란 말이야. 등가속도 운동 중에 가속도가 9.8m/s 제곱인 거. 즉 자유낙하죠. 자유낙하. 자유낙하의 경우에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 매 초당 얼마씩 증가해요. 매 초당 얼마씩 증가한다. 제가 이제 가속도의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자, 중력가속도 G는 9.8m/s 제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초당 9.8m/s씩 뭐가 변한다고요? 속도가 변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가 플러스니까 뭐예요? 속도가 증가합니다가 되죠. 이해했죠? 증가합니다.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초당 9.8m/s씩 증가해야 되는구나. 그럼 2초에는 19.6이 돼야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오케이. 이 그래프의 시간과 속도와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 의미하느냐면 그 위의 물리량, 가속도를 의미하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그래프 아래 면적,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죠. 변이가 되겠죠. 변이. 네. 여기서 거리라고 해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여기를 변이라고 안 하고 거리라고 해도 되는데 거리라고 해도 되는 이유가 뭐죠? 기억나요? 그렇죠. 직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야?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변위가 거리와 같은 거다 이것이. 이해가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변위를 측정하면 변위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가 되죠.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맞아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네, 변위가 증가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변위가 증가한다는 건 자, 구간 거리의 차이가 증가한다는 뜻이지 변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 구간 거리의 차이, 즉 변위의 차이가 일정해져요. 아시겠죠? 변위의 차이가 일정해지는 거지 변위의 증가량이 일정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되셨나요? 그래서 얘가 몇 차 함수가 되냐면 2차 함수가 되죠. 기억나요? 그래서 S는 얼마가 돼요? S는 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됐었어요. 자연낙하에서. 맞죠? 낙하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1 갔으면 2초에는 4 가는 거죠. 그죠? 4 가는 거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는 9. 됐죠? 기억나요? 오케이.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언제나 변위와 이동거리 중에 누가 커요? 네, 이동거리가 크죠. 그런데 가끔 같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만 같다고요? 직선 운동일 경우에, 그렇죠. 직선 운동일 경우에만 변위와 이동거리가 같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속도와 속력 중에, 즉 속도의 크기와 속력 중에 누가 항상 크다고요? 속력이 항상 크죠. 근데 어떨 때 같을 수 있어요? 직선 운동일 때 같을 수 있죠. 직선 운동일 때 같을 수 있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 오늘 문제풀이를 하려면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공식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쵸? 네, 첫 번째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이 뭐예요? V는 V0 플러스 AT 이거죠. 두 번째는요.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뭐에 관한 식이다? 변위에 관한 식이다.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속도에 관한 식이고 두 번째는 변위에 관한 식이고 세 번째는 시간, 그쵸? 시간 없을 때 쓰는 거.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네, 시간 없을 때 쓴다는 말은 좀 우스갯소리 같긴 하지만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어디에도 시계 시간이 없죠? 오케이. 이렇게 될 거고 네 번째 기억나요? 사실은 요즘엔 이게 트렌드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번째 식이 뭐예요? 평균 속도에 관한 식이에요.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죠?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평균 속도는 그렇죠. 산술 평균이다. 2분의 V 플러스 V0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식이 그러니까 요즘 문제를 풀려면 제일 많이 나오는 식이 요거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오케이. 이걸 기억해야만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오케이. 다음으로 제가 복습해 드릴 내용은 어떤 거냐면 가속도에 관한 개념이에요. 가속도가 0보다 크다가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죠? 가속도가 0보다 크다가 무슨 개념이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 쭉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뭐예요? 속도가 증가한다. 그죠? 속도가 증가한다. 됐죠? 근데 이게 잘 들어요. 이게 속도가 증가한다는 개념이 빠르기가 증가한다라는 개념과 다를 수도 있어요. 다시 속도가 증가한다는 개념이 빠르기가 증가한다는 개념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저번 시간에 한 것보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가 0이다는 뭘 뜻하죠? 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뜻하죠. 그죠? 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뜻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다고요? 등속운동이 있죠. 등속운동. 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가속도가 0보다 작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속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복습할 때 제가 제일 많이 그려드리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예요. 시간 t와 속도 vy의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희한하게 생겼죠? 자, A, B, C, D. 그러면 이제 고민 좀 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쵸? 자, 갑니다. 0에서 A까지의 시간, A에서 B까지의 시간에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의 시간, C에서 D까지의 시간 동안 속도의 부호, 가속도의 부호, 빠르기에 관한 설명. 되셨죠? 자, 이제 갑니다. 첫 번째, 0에서 A까지의 시간 동안에, 즉 첫 번째 구간이죠. 첫 번째 구간의 속도 어떻게 됐어요? 0보다 크죠? 속도 0보다 커요. 두 번째, 가속도는요? 위로 올라가니까 0보다 커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아까 여기까지만 자르면 뭐예요? 아까 복습했던 자유낙하 할 거냐?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어디까지 하면 쭉 B까지 가면 좀 얘기가 달라요. 아직 속도는 0보다 커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아직 속도는 0보다 크다는 건 맨 처음에 그쵸? 방향 안 변했다는 거야. 맨 처음에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가속도가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0보다 작죠? 그쵸? 그러니까 가속도가 0보다 작다는 건 뭐냐면 속도는 감소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빠르기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쉽거든요. 가속도가 0보다 크니까 빠르기가 어떻게 됐어요? 빠른 정도가 증가했죠?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는요? 감소했어요. 여기까지는 통상적이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이 자 이제 갑니다. B에서 C까지는 속도가 0보다 작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되돌아오고 있다. 다시 지금 처음에 운동하던 방향이 아닌 되돌아오는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되돌아오는 중이다. 됐죠? 되돌아오는 중이다. 속도가 0보다 작으니까. 됐죠? 가속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렇죠. B에서 C니까 여전히 가속도는 뭐라고요? 0보다 작죠? 됐죠? 근데 되게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빠르기.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얘가 막 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빨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기는 뭐라고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지금 이걸 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기니디 예문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프에 대한 기니디 예문. 아시겠죠? 이해 가셨나요? 자,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자꾸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죠? 기니디 예문으로. 자,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 속도가 여전히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되돌아오고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죠?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D까지 가면 이게 높이만 같으면 어떻게 돼요? 높이만 V, 마이너스 V, 그 다음에 시간 간격 다 같으면 지금 D라는 점에서 원래 위치에 오게 되는 거죠. 그쵸? 오케이. 자, 갑니다. 가속도는 이제 0보다 커졌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속도가 증가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건 가속도가 0보다 큰데 빠르기가 감소해요. 되셨죠? 그러니까 문제에 속도라고 나오느냐, 빠르기라고 나오느냐 다른 얘기다 이거지. 아시겠죠? 속도가 증가하는데 빠르기가 감소할 수도 있고, 알겠죠? 속도가 감소하는데 빠르기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딱 시험 문제 나오면 그래프 문제에 기니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이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알겠죠?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를 기억하시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제가 수업할 때 하는 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 요 그래프를 이해하시는 것까지 공부하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Got it? 오케이. 네. 다음. 네. 자,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 속도 빠르기 이거 이왕 나왔으니까 이런 거죠. 운동을 여러 가지 운동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쵸? 여러 가지 운동을 공부하는데 그중에 또 다른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죠. 빠르기와 방향. 네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빠르기가 뭐죠? 빠르기가 일정하고 방향이 일정한 케이스. 그죠? 두 번째, 빠르기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방향이 일정한 케이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이 계속 변화하는 케이스. 맨 마지막에 둘 다 변화하는 케이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죠? 빠르기도 방향도 다 일정한 거에 얘가 뭐가 있어요? 네, 등속 운동이죠. 등속 운동.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에 페이지 14페이지에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 이렇게 나오죠. 속력이라는 게 빠르기인데 저는 왜 속력이라는 말을 안 쓰고 빠르기라는 말을 쓰냐면 이 옆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빠르기가 변화하는데 방향이 일정한 경우. 그거 뭐죠?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예죠. 물론 등가속도가 아니어도 2번에 들어가요. 빠르게 변화했잖아요. 가속도 운동. 빠르게 변화했잖아요. 그리고 방향이 일정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은 두 번째 거의 예일 뿐이에요. 그냥 빠르기가 변화하면서 방향이 일정하면 모두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빠르기는 일정한데 계속 방향이 변해요. 그렇죠. 등속 원운동이 있죠. 등속 원운동이 있어요. 등속 원운동은 어떤 운동이라 그러냐면 자, 구심력이 존재하는데 각 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각 점에서 이렇게 각 점에서 모든 점에서 빠르기가 일정해요. 속도 V로 일정. 됐죠? 그런데 지금 얘네 둘이 뭐가 차이나요? 방향이 차이 나죠. 그쵸? 예. 그래서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이 이런 경우. 이제 오늘 이걸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배울 거니까 조금 미리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만약에 이게 뭐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인공위성이 있다. 자, 지구와 인공위성 사이의 힘은 만유인력, 그죠? 중력, 만유인력 또는 중력. 그러니까 지구가 인공위성을 끌어당기는 힘, 뭐 이런 게 작용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원운동이잖아요. 그죠?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그렇죠. 수직인 운동. 오늘 그런 거 배웁니다. 힘에 관해서 배울 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즉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90도인 경우. 그러면 등속 원운동한다. 그러니까 세 번째 케이스는 뭐하고 수직이라고요? 가속도와 속도가 방향이 수직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됐죠? 그럼 위에 거 따져볼까? 등속 운동은 속도와 가속도와의 관계. 그냥 가속도가 0인 거죠. 그죠? 1번은 가속도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속도가 0인 경우. 두 번째 건 뭐죠? 가속도와 속도가 평행인 경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줄건 속도가 일정하게 늘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방향은 평행인 거죠. 이해하셨죠? 같은 방향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평행하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지막 거.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지멋대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해요. 그죠? 그런 애 중에 뭐 배웠어요? 포물선 운동이죠. 그쵸? 포물선 운동. 이건 어디에서도 배우느냐면 통과에서도 배워요. 그죠? 포물선 운동. 되셨나요? 네, 요 정도 복습을 하고 계셔야 문제 푸실 때 익숙하게 푸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오케이. 네.